보디빌딩 자체가 매니악한데 네, 맞죠. 내추럴 보디빌딩 더 매니악하지. 맞아요. 또 다른 어떤 더 한 단계의 어떤 뭐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대중화. 나는 계속해서 대회도 개최를 할 거고 많이 알릴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주고 싶고 좀 바꾸고 싶고. 오늘은 마선호 선수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극한의 도형미를 추구하는 남자 킹유진의 친한 형이자 광명시의 유지. 몇 년 살았었죠? 저는 중2부터. 네, 저는 뭐 4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와, 광명. 거의 지금 뭐 광명 37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 10년 뒤에 광명시장 후보. 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형님이 하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정확하게 직업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아, 직업이요? 그러니까 이게 와, 그쵸. 직업을 이제 나도 이제 뭐라고 말해야 엔터테이너? 되나? 진짜 내셔널 보디빌더 네. 이면서 보디빌딩 코치 방송인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방송이 맞죠 뭐. 지금 그런가? 네, 현직 방송. 현재 이제 뭐냐면 또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공중파에가 몇 개를 나오셨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예, 그렇게 그러면서 또 운동 크리에이터 네. 이렇게 이게 뭐 저의 직업입니다. 사실 연예인들도 넷플릭스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넷플릭스에 네. 떡하니 있기 때문에 아, 유준이가 이렇게 형을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줘 오늘. 좀 타실 때 됐죠. 아, 이 정도는 고맙- 타셔야 돼요. 고맙다. 네. 자 이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보디빌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스포츠입니까? 형님이 생각하기에 보디빌딩. 나는 사실은 처음에 내가 시작을 했을 때는 이게 스포츠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고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게 되고 기존에 했던 케미컬을 같이 쓰는 선수들과 시합을 했을 때는 스포츠가 아니었던 거지. 시작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네. 근데 전체적인 이 보디빌딩이라는 거를 봤을 때 엔터나 쇼처럼 갈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생각 좀 들고. 결국에는 왜냐면 내추럴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이크 네트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를 걸러내지 않는 이상은 스포츠인가. 이거는 아직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 보디빌딩 세계에 약물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네, 당연히 인지하고 있지.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 사실 초창기에는 몰랐어. 어깨에 머리가 달린 외국 선수들이 네.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운동을 해라. 와, 나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사람이 약물을 이렇게 정보가 없으니까 네. 당연히 운동을 하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 저렇게 되는 줄 알았지. 그 이후부터 내가 알았던 세계는 약물에 대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컸고 심지어 이제는 프로 보디빌딩 경기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까지도 약물이 만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에피소드이긴 한데 내가 옛날에 상담을 했어. 딱 봐도 운동을 처음 할 것 같은 느낌의 정말 몸이 되게 왜소했고 네. 정말 운동을 안 한 느낌의 그분이 자기가 스택을 돌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충격이었지. 네. 어떻게 스택을 어디서 PT를 받았는데 거기 트레이너가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서 스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이제 만연한 그게 돼버린 거지. 사실 요즘에 이제 이 유튜브 같은 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잖아요. 그런 컨텐츠에서도 좀 공공연하게 그걸 이제 어떤 유머나 개그의 소재로도 사용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현재의 이 시장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약물을 쓴다라고 오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되게 갑자기 정직한 이미지와 굉장히 그 나이스한 사람으로 오히려 네, 요즘에는 솔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게 뭐 그걸로 사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거를 오픈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네. 그거를 봤을 때 대중들의 판단은 대중들의 몫이니까 네.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이런 걸 오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네. 근데 오픈할 수밖에 없지. 네. 그거 어떻게 오픈을 안 해? 결국에 사람들이 알고 나중에 알았을 때 오히려 후폭풍이 더 센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 이런 거를 어떤 개그 소재나 막 이런 걸로 막 너무 희화시키는 거는 나는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약물 사실을 난 사용하고 있어요를 고백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그렇다고 뭐 속이면 안 되니까. 그치만 그게 또 너무 희화되고 가볍게 여겨지면 그만큼 대중들이 받는 느낌도 가벼워지고 그러면 더 사용하기가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네. 더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처음에 약투를 했을 때 강고랑 박승현이 나와서 이 피트니스 업계에 굉장히 그래도 좋은 영향력이었어.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을 해서 몸에 갖고 있는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아, 약을 쓰지 말아야겠다.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어찌됐건 좋은 그런 문화들을 만들었다면 네. 이제는 약을 쓰는 사람이 심각성을 점점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는 안타깝지. 본인에게도 금지 약물을 권유한 사람이 있었는지,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막 디테일하게 막 금지 약물에 대해서 나한테 권유했던 사람은 없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많이 없었고, 이게 썼을 때 뭐 어떤 부작용이라던가 심각하다던가 이게 뭐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인식이 많이 없다고. 그냥 다 쓰고 나가는 거니까, 대회를. 그런 상황에서 나는 모르겠어요. 다행인 거지. 내 주변에 약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약물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안 쓰고 가는 게 일단 당연했던 거지. 근데 나도 이런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을 하고 나랑 같이 했던 사람 중에서 케미컬을 쓰면서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런 사람이면 내가 만약 운동을 같이 했다? 나는 분명히 유혹을 받았을 거고 그때 당시 케미컬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다행인 거는 뭐 그렇게 영향을 줬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살아남은 거지 뭐. 형님의 운동 경력이 얼마나 되셨죠? 경력이라고 치면 일단 시합 경력은 15년이고 쇠 처음 잡은 게. 쇠를 처음 잡은 거는 보통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군대 있을 때부터 뭐 운동 좀 하고 뭐 목충 잡고 하잖아. 근데 뭐 그렇게 치면 뭐 군대 갔다 온 지 20년 됐으니까. 형님 20년 됐네요. 근데 시합 경력은 15년이고 그 5년이 엄청 막 보디빌딩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운동하다가 좀 안 했다가 좀 하다가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형이 엘리트 아니죠? 엘리트 아니야. 이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대부분 엘리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트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성적에 대한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약물 너무 많이 쓰고 형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분위기상 뭐 다 써네 뭐 보충제인가 보다 그게 당연한 거야. 형이 한창 운동 시작했을 때 2009년 10년 그때 초반에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나왔던 선수들 몸 보면 장난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엘리트 때부터 그런 문화들, 그 윗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었고, 엘리트로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거를 봐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거지. 그게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의식 없이 그냥. 그럼 금지 약물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적을 못 냈을 때지. 첫 대회 나갈 때는 몰랐어. 사람들이 다 약물 써서 나오는지. 왜 나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나는 몸이 다 들러붙어 있고, 쟤네들은 왜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어떻게 쟤랑 나랑 체중이 같은 체중이지? 거기서 약간 멘붕이 왔어. 그때 내가 이거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네. 그 이후에도 계속 대회를 나갔을 때 분명히 몸이 안 좋았던 애가 걔가 약물을 선택하고 좋아지는 거에 대한 변천사를 봤을 때 나도 한번 그러면 어떻게든 한번 써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거를 계속 할 거면 그런 생각 한 적은 있었지. 그러면 형님은 그런 생각이 든 걸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하게 되신 것 같아요? 원인이? 첫 번째는 건강인데, 네. 그 주변에서 그거를 써서 그 엄청 몸이 망가진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 처음에는 그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근데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 이렇게 약간 뭐 고안 이쪽으로 자기가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트레이너로 내가 되게 잘 나갈 때거든. 굳이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된다고? 왜냐면 트레이너하고 하루에 수업해가지고 PT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예 그냥 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 근데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인은 건강이고 이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나는 내추럴로서의 신념을 지키고 싶다든가 뭐 올바른 걸 한다든가 이런 의식이 없고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네, 다 100% 거의 건강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그냥 건강을 지키면서 내 지금 어차피 일이 잘 되고 있으니 이걸 선택할 이유가 적어지는 이 자체가 원인인 게 굉장히 지금 다 그치. 거의 100%예요. 나도 선망의 대상은 더 크고, 네, 더 그렇죠. 우람하고, 네. 더 정말 그 몬스터 같은 그런 근육. 나도 그런 거에 열광하고, 나도 국내 선수들 좋아하고,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박기석 선수 막 머리 딱 옆에 네. 딱 빈 다음에 모스킬러 잡고 있는 거 보고, 와, 우리나라에 이런 선수가 있을 수 있구나. 막, 나도 그런 거에 열광하고 그런 거를 봐왔지만, 뭐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뭐 선수 생활을 은퇴한 사람도 있고, 지도자로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을 하고 있지만, 건강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감수를 해내 나가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좀, 뭐, 관리를 못한 사람은 그렇죠. 지금 되게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네. 실제로 사망까지 잃은 네. 선수들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런 리스크를 왜 가져가냐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와 진짜 좋다, 와 저 사람 너무 좋다라고 한 사람이 지금 시합을 나와. 공백기가 꽤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지금 붙으면 내가 붙으면 이기겠는데? 딱 그랬을 때, 그쵸. 안쓰기 잘했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것도 맞는 말이야. 네. 어차피 난 내가 선택을 했고, 네. 나는 꾸준히 좋아졌고, 나는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내가 40대지만, 앞으로 10년도 나는, 자신 있다. 운동에서 그쵸. 계속해서 몸 만들고 건강하게 그쵸. 할 수 있고, 그쵸. 그런 걸 하는 거지. 그 대한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원래 질문인데 형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보디빌딩 협회를 나와서 사설 대회를 뛰시는 이유가 있나요가 더 질문에 맞겠네요. 봐봐. 대보가 카다 도핑을 한단 말이야. 카다 도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정말 인증된 곳이고, 정말 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네. 그럼 보디빌딩 선수가 네.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에. 네. 카다에서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네. 다 그게 아니잖아. 네, 그쵸. 1년에 대보에서 열리는 대회가 얼마나 많아.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관리하고 다 도핑을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네. 그러면 반대로 사설 대회를 보면 마찬가지로 사설도 전체를 다 관리하지는 않아. 네. 하지만 사설 대회의 도핑 수준도 하다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단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도 뛰고 다양한 대회를 뛰어서 거기서 도핑만 해도 계속 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더 증명할 수 있고, 사설 대회 같은 경우는 그 선수의 브랜드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활동을 길을 열어주는 단체들이 있다 이거지. 내추럴 보디빌딩을 고수하시면서 겪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뭐 운동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문제점 이런 거 전혀 없고, 다만 내가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거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증명된 거를 통해서 경제활동이 되고 네. 또 나의 모습을 보고서 후배들이 네. 나와 같은 길을 가게끔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내추럴 보디빌딩을 시시하게 본다거나 재미없게 본다거나 오히려 내추럴 보디빌딩 하는 게 조롱거리가 된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거나 이게 사실은 가장 내가 슬픈 그런 일이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잘 돼야 되잖아 사실은. 왜냐면 건강하게 운동하고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잘 돼야 되는데 봐봐 재훈이가 올림피아 갔어. 그러면 한진이가 올림피아 갔어. 그럼 스폰을 누굴 해주냐고. 그럼 내추럴 선수 중에서 뭐 스폰도 좀 많이 붙고 딱 봐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몇이나 될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초창기에 유진이랑 승현이랑 총총,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래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을 문화를 많이 가져갔다고 보는데 나는 이제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더 한 단계의 어떤 뭐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대중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멋있다. 정말 가치가 있다. 내추럴을 다이어트하면 멸치야. 이런 얘기로 조롱받는 게 아니라 가치를 더 인정을 해주고 더 응원을 해주고 더 팬덤이 더 많이 생기고. 근데 나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 쇼미더바디 네.
봐서 알겠지만 엄청 낮잖아 사실은 진짜. 네. 그 어떤 프로쇼보다도 훨씬 네. 많은 관중과 이런 거 같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롱거리나 이렇게 이거를 혹여라도 또 더 막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만 좀 내가 느끼는 고충이지. 그런 거 말고는 얼마나 좋아. 건강하게 운동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고. 형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뭔가 감정이 동했어요. 좀 이렇게 그런 적 없었거든요. 다른 인터뷰들을 진행할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타설 내추럴 선수들의 약간 정신적인 그 수장 같은 느낌으로 저는 사실 저는 제가 프로 따기 전부터 제가 맞아. 얘기했죠. 항상 유진이는 항상 그렇게 저는 얘기했어. 형님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뭐 물론 맞아. 효중이 형님도 계시고 뭐 어. 최한희 선수도 계시지만 저는 형님을 생각했었어요. 항상 그랬는데 사실은 형님이 연예계 활동하시고 제 생각에는 내추럴 보디빌딩의 세계에서 이탈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느낀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랑 되게 오히려 친했던 사람일수록 그런 걸 더 많이 느낀 것 같기도 했어.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형님이 잘 되시는 거고 좋은 길로 가시는 거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술자리에서 할 것 같은 얘기죠. 뭔가 동지를 잃었다. 예를 들면 동지가 더 심해요.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없어진 느낌. 하지만 어쨌든 형님이 뒤에서 계속 내추럴 보디빌딩을 위해서 오히려 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또 여기로 다시 또 뭔가를 가져오고 영향력을 갖고 와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신 걸 보고 감정이 좀 요동쳤어요. 울 뻔했어요. 유진이 원래 좀 감정 살짝 메마른 친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았습니다, 형님. 내가 예를 들어 방송을 좀 나오고 뭐 피지컬 백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능도 방송했다고 해서 내가 연예인 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뭐 목표가 연예인도 아니야. 내가 지금 운동을 20년 넘게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뭔가 내가 없이 갑자기 연예인을 한다고 내가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뭐 드라마를 나간다가 뭐 가수라는 이게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의 그런 새로운 장르를 도전을 하고 개척을 해 나가서 내가 대중들에게 나를 더 알릴 수 있고 결국에 내가 알려진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보디빌더고 이 사람은 코치고 이 사람은 대회를 여는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정말 그 이 매니아틱한 이 시장에서 보디빌딩 자체가 매니아한데 맞죠. 내추럴 보디빌딩 더 매니아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나는 그냥 피트니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고 아까도 뭐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대회도 개최를 할 거고 많이 알릴 거고 또 내년에 또 선수들 뉴페이스들 또 인터뷰도 하고 자꾸 노출시켜주고 싶고 이번에 쇼미더바디도 내가 MC하고 하면서도 물론 나도 컨텐츠 찍으면서 했지만 다 알리기 위해서 나도 많이 노력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게 내 정체성인 것 같아. 내가 보디빌더로서 내추럴 보디빌더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내가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신뢰도 있을 거고. 와, 처음이지 않냐? 이 인터뷰를 하면서 내 이 날 것 그대로의 감정 상태가 여기에 드러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유진이가 나이 먹더니 좀 눈물이 좀. 형님 최종적으로 추구하시는 목표나 가치가 있으신지? 이 보디빌딩이라는 거를 막 나누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뭐 유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올림피아 좋아하잖아. 국내 선수라고 다 친분이 있고. 이 내추럴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의 이 팬은 프로도 좋아하고 내추럴도 좋아하는데 프로 선수들의 팬은 내추럴 선수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가장 큰 목표는 통합이 좀 돼야 돼. 각자의 리그를 응원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상생하면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 뭐 분리가 될 거면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그냥 정말로 어차피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프로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들의 리그에서 잘 하면 되고 또 내추럴로 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리그로 잘 가면 되는데 싸우고 뭐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엔 대중적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어떤 팬덤이나 막 이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추럴 보디빌더다 보니까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조금 더 좋은 대우, 환경. 뭐 이거 대회 나간다고 뭐 누가 얼마나 뭐 돈 주고 이래. 다들 보면 하루 종일 레슨하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후원이나 스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하거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주고 싶고 좀 바꾸고 싶고. 감사합니다, 형님.
사실 저도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난 김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저도 어떤 생각에서 이 인터뷰를 하냐면 물론 내추럴 선수들 자꾸 이야기를 물어보고 약물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하니까 뭔가 또 분리하고 또 싸우자 이런 얘기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해하기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의 현재 상태는 오히려 이 내추럴 선수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내추럴 선수라는 이유로 또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왜 이걸 하는지를 들어주세요. 저희는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활동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존하고 상생하자라는 이야기지 다시 뭐 싸웁시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밝히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만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입장에서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애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쌓게 됐는지에 대해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이 컨텐츠 제작의 의도입니다. 형님이 생각하시는 내추럴 보디빌딩이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만 의심하는 시선들은 당연히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 시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형님이 또 어떻게 뭐 대처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의심하는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의심을 해요. 안 믿어요. 그랑프리를 보니까 거의 한 30번을 했더라고요. 네. 도핑 검사만 해도 꽤 많은 도핑을 검사를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살 짭출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할 말은 없어요. 뭐 어떻게 네.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본인이 믿을 사람만 잘 믿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반응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고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냥 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마음을 좀 좋게 쓰면 그 정도로 좋아 보이나 보네.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이제 연연하지 않을 네.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 떳떳하니까. 네. 그리고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선수가 시합을 뛰어서 매 년마다 변하는 이 몸이 말 그대로 정말 내추럴해요. 이렇게 좋아지는 시기가 비슷하잖아. 이렇게 보면 극적이지만 그치. 이렇게 보면 좋아지는데 네. 확실히 이제 케미컬의 도움을 받는 친구는 이게 달라요. 여기서 확 점프하는 시기가 있다거나 뭐 영상이나 유튜브 다 찾아봐도 제 첫 대회부터 제 지금까지의 몸은 다 일정하고 맞아요. 결국에는 뭐 근육의 강도나 근질이나 여러 가지 뭐 네, 어떤 그쵸, 무대의 어떤 뭐 포즈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몸을 보일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형님이 생각하는 이 내추럴 보디빌딩계가 가야 되는 길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형님이 생각하실 때 이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추럴 보디빌딩이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형님의 생각을 한번. 우선 스타가 있어야 돼요. 리스펙 할 만한 동기부여와 자극을 받고 그럴 만한 스타가 있어야 돼요. 그 스타가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몸, 그다음 인성,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타가 일단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오려면 이 내추럴 보디빌딩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아져야 돼요. 한두 번 대회 나가서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저처럼 계속 시합을 주구장창 나가가지고 계속 야, 쟤 또 나왔어? 야, 근데 또 1등 했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쌓는 방법. 아니면 그냥 진짜 겁나 잘생겼어. 뭐 아니면 진짜 뭐 엄청 뭐 웃겨. 본인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계속해서 것들을 증명을 해서 스타가 자꾸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오는 부수적인 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 목표를 갖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스타가 나올 수 있게끔 대회들이 더 많이 후원을 해주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네. 그럴 거면 제가 말한 이유진 같은 이런 스타들이 계속해서 더 상위의 뭔가로 진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엔 좀 또 대중성.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목표는 선수로서의 내가 추구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대회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선수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이 선수를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한 스토리를 짜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러고 났을 때 또 그 추후의 것들이 생기겠죠. 오늘 너무 깔끔하고 너무 명쾌하고 너무 좋은 내용 너무 알차게 들어가서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하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실 오늘 선우 형님이 저희 이 컨텐츠의 1화
게스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1화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님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닙니다. 앞으로도 네. 형님 행보를 응원합니다. 아니, 너무 이상한 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계속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활동하시면서 이 후배들이 이정표로 이렇게 진작에 들어가면 제가 또 약간 계속 감정이 빠져요. 그래. 이정표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북극성처럼. 굉장히 감성적이다. 그렇죠. 계속 위에서 빛나주시면 후배들이 또 보고 예. 쫓아갈 수 있게.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가는 길을 응원해 주시고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극과 도전이 된다면 저 역시도 계속해서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정신적으로 조금 기대는 사람이니까 더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탁탁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